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인데요. 매회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문제하고 해설을 나눠드리면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보충 문제도 나눠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그 3문, 뭐 1문, 2문 이렇게 한 것은 주어진 구리 교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 해설지로 대체하시면 되겠어요. 기존의 해설지는 조금 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서 해설지는 좀 바꿨어요. 오늘은 이거 어차피 이 안에 오늘 낸 문제가 이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배부 자료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2011년 공인노무사 문제인데요. 항상 이제 문제를 읽을 때 탑다운으로 읽지 마세요. 바텀업으로 읽으세요. 그럼 맨 마지막이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지막 묻는 문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풀이거든요. 사례풀이는 마지막 묻는 문제, 마지막 문장의 묻는 문제 있잖아요. 묻는 문제를 일반화, 추상화 시키는 거예요. 추상화 시켜서 2%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존의 논문형 답안하고 다른 지점이 여기 있어요. 사례형이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그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구체적인 거 빼버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요거를 2% 바꿔주시면 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하려면 행정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제일 좋은 사례 답안은 묻는 문제를 그대로 2% 바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으려면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법률상 분쟁을 해결할 소송 형식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어야 한다. 이것이 행정소송의 한계에 있어서의 문장이에요. 이게 첫 문장. 이 문장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으려면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법률상 분쟁을 해결할 소송 형식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제를 바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외워서 내가 이해한 바를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쟁송법은 내가 이해한 바를 쓰는 게 없어요. 내가 이해한 수준을 펼쳐놓고 채점자에게 이게 어느 정도 묻는 문제의 수준에 근접한지를 평가해 주세요 하는 건 경영학이에요. 그 경영학 두 과목이에요. 그런데 법학은 그렇지 않아요. 법학은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서 암기하고 있는 걸 내 머릿속에 암기된 걸 보고 베끼거나 아니면 주어진 비치 법전을 보고 베끼거나 아니면 주어진 설문의 표현을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논리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첫 문장 대전제는 암기해서 쓰는 게 if should, 암기해서 쓰는 것 지금 적법하려면 즉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으려면 if should 권한이어야 한다. 이 should, if should 이 문장을 외우셔서 쓰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다 법률 규정을 보고 베끼는 건데 법률 규정을 보고 대부분이 베끼는 건데 이렇게 if should로 암기해서 쓰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뭐예요? 취소소송이죠.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취소소송이죠.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자,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한다. 청구하는 게 뭐예요? 처분을 하라 이거죠. 청구라는 건 하라라는 행정소송이 바로 의무이행소송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이 거예요. 이거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갑이 제기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행정치소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 문제되죠. 즉 법령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거 쓰려면. 그러니까 취소한다의 목적이 법령이에요. 그죠?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 그 법령이 취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 이게 그래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법령이. 그러면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 주는 처분을 청구한다. 이 말은 뭐예요?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종전으로 환원하라 라는 그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가 문제되죠. 이게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속하는 소송 형식이냐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로마자 2번 뒀을 때 첫째가 바로 그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의 소재를 딱 배열을 하고 나면 문구 있죠. 표현 문구 이제 못 바꿔요. 표현 문구 못 바꿔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쓰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문제 낸다가 로마자 2번의 여부로 그대로 내려쓰는 거예요. 그럼 첫째, 갑이 제기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취소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지 문제된다. 이게 로마자 2번 가면 그대로 갑이 제기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취소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지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면 돼요. 여부. 이게 법학 답안 쓰기가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워요. 여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취소의 대상적 격과 관련된 대전제 첫 문장이 뭐냐는 거예요. 첫 문장이 행정소송법 가로열고 이하동법 가로 닫고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첫 문장이에요. 보고 베끼면 돼요, 여러분들. 비치법정 보고 베끼면 돼요. 이거는 비치법정을 보고 베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이 대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대전제를 담고 있는 목차는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 쟁점사항의 정리.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논점의 정리. 다 그거는 첫 문장이 대전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자 1번도 아까 행정소송의 제의가 적법하려면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률상 분쟁을 해결할 소송 형식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어야 한다. 이게 대전제로 나오니까 로마자 1번의 목차가 문제의 소재죠. 그러면 행정법 이하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하면서 법조문을 그대로 보고 베끼는 법률 규정이 대전제예요. 자, 대부분이 약 100개 정도면 99.9개가 다 법률 규정이에요. 대전제가. 이프시드로 들어가는 대전제는 몇 개 되질 않아요. 우리 지금 쟁송법 배우는 데는. 그래서 이 대전제 법률 규정이 첫 문제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숫자 1번의 목차가 문제의 소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조문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의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의하면 조사를 의하면 하고 그 다음 보고 베껴요. 근데 보고 베끼는데 19조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제19조를 보면 제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에요. 취소의 대상이고 취소는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조 1항 1호를 보면 처분이란 행정청 행하는 구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and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취소 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요거 취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와로 해놨죠. 와. 그러니까 행정법 가로 열고 이하동법 가로 닫고 제19조 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주어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주어를 잡고 있단 말이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행하는 구책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행사 또는 그거와 그밖에 해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보고 베끼는 거죠. 그냥 법조문 보고 베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어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주어라는 걸 기억하세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왜냐하면 여기 대상이 되는 있잖아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 처분이 이게 한정수식어가 아니고 서술수식어예요. 서술수식어. 이게 서술수식어이기 때문에 서술수식어로 붙어져 있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이거 한 단어예요. 한정수식어로 붙으면 두 단어예요. 이건 한 단어.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 이 주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단어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일원설이라 그래요. 이렇게 한 단어로 쓰면 일원설이라 그래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채점자한테 나는 일원설에 의해서 취소의 대상을 앞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볼 거예요 라고 강력하게 내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과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글을 쓰려면 목차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로마자 2번 목차 있죠. 갑이 제기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 시설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수송의 대상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걸 그대로 내려와요. 갑이 제기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수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지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되는 거죠. 처분인지 문제된다. 법령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자,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 것은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지 문제된다가 다음 2번 목차로 가서 또 여부로 가요. 얼마나 글쓰기가 규칙성에 의해서 땅땅땅땅 이렇게 계속 흘러가요. 저 산 위에서 여기서 조그맣게 눈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굴렸더니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본질이 같으면서 계속 굴러가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의 동일성으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경영학 과목에서 썼다 꽈락이죠. 경영학 과목에서는 이렇게 쓰면 꽈락이에요. 왜? 토톨로지라고. 동어 반복이라고 꽈락이 돼버려요. 그런데 법학에서는 동어 반복이 정확한 법적 안정성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동어 반복이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학에서는. 그래서 법학에서는 표현을 달리하면 안 돼요. 표현을 자기 딴에는 같은 의도로 계속해서 말을 바꿔요. 특히나 이제 막 그 생동차 하는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인데 경영학 과목에서 이제 비법대생들이 와서 이제 이걸 정속법이나 노동법을 쓰다 보니까 글을 쓸 때 그 표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같은 표현을. 근데 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게 매번 별다른 내용 없이 계속 자기가 반복해 쓰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렇게 써도 진짜 점수가 나오나? 사실은 그렇게 써야 고득점인데 거꾸로 쓰는 거꾸로. 그러니까 경영학하고 법학은 글쓰기가 거꾸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목차를 그대로 끌고 와요. 목차를. 그래서 와 관련하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와. 목차를 그대로 끌고 와서 취소의 대상적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그러면 그 2번 목차는 뭐예요? 바로 그 문장이 바로 여부로만 바꾸면 되죠. 2번.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문제된다면 여부로. 자, 판례.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같은 표현이에요, 주어가.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니까 취소로 바꿔볼게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 직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문자가. 행공특법,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익위,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권, 직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 직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행정청의 공법상에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을 명하거나 법규에 의한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사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행위가 이 행위가 이렇다면은 이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주어로 돌아오는 거죠. 사안포섭을 할 때는. 사안포섭 할 때는 지금 주어지는 설문상의 행위는 이게 뭐예요? 행정청이 공법상에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을 명해. 그게 법규에 의한 의무의 부담을 명해. 그게 기타 범죄사건을 직접 발생시키게 해.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주어로 가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게 사안포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려서 주어로 돌아가는 게 사안포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령은 어떻게 되냐는 거 법령. 자, 법령은 일반 추상적이에요. 법령은 일반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뭐예요? 특정사항, 개별 직접성, 개별 구체성, 직접성이에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특정사항은 개별적, 구체적, 그리고 여기 직접성, 효과의 직접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법령은 어떻게 되죠? 일반 추상적에서 간접적이죠. 무슨 얘기예요? 처분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국민에게 효과를 미치는 거죠. 법령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법령은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직접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행정작용의 형식으로 적용되는 거죠. 법령은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해석을 통하여 적용되는데 해석을 통해서 즉 법령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법령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법령이 직접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처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처분을 매개해서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봤더니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가는 게 있더라. 이걸 처분적 법규로 하거든요. 이걸 처분적 법규. 근데 대부분의 법은 이거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처분적 법규가 아니니까 지금 이건. 그래서 법령은 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해석을 통하여 이 처분이라는 즉 구체적인 행정작용의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권 직관이 아니죠. 직접성이 없잖아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 이게 사안포섭이에요. 이게 행위가 아니다가 이게 사안포섭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은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행정작용의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다. 자, 사안포섭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 꼭 필요해요. 목차에 대하여 평가를 해줘야죠. 목차가 뭐예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니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은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죠. 이렇게 평가를 써줘야죠. 반드시 답을 써줘야 돼. 기껏 풀이해놓고 답을 안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 다음에 문제의 소재로 출발하면 반드시 소결을 써주셔야 돼요. 문제의 소재로 출발하면 뭐뭐인지 여부가 중간에 들어있고 반드시 마지막 목차는 소결이에요. 3번 소결. 만약에 1번이 문제의 소결, 2번이 뭐뭐인지 여부, 3번이 뭐뭐인지 하면 4번에 소결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지금 1, 2번까지 갔으니까 3번에 소결이 있는데 이 소결이 뭐다? 목차의 평가예요. 그럼 로마자 2번의 목차가 뭐예요? 갑이 제기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시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잖아요. 3번의 소결, 갑이 제기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시송의 대상 적격을 은는 이거로 바꿔줘야 되겠죠. 행정소송은 시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평가를 써주셔야죠. 첫 번째 하나는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이제 평가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로마자 3번. 자,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 여부. 자, 소송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행정소송법 제4조에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하 동법이라 한다 이걸 이미 했기 때문에 동법이라고 쓰면 되겠죠. 동법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도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게 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한다.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한다.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소송. 이 청구하는 소송 있죠? 청구하는 소송. 이 청구하는 소송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소장이죠. 소장의 청구 취지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1번이로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는 요 표현이 있는 소장을 말해요. 요 표현 있는 소장을 청구하는 소송이라 그래요. 요거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구합니다가 청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청구하는 소송을 줄게 청구 인용 판결. 청구하는 소송 줄 수가 없겠는데 청구 기각 판결. 그런데 요게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요 표현이 사라지는 소장을 우리가 민사소송이라 그래요. 이 표현이 사라지는 소장을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 그래요. 그럼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 그래요? 승소 판결, 패소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청구하는 소송 하면은 벌써 이거 항고 소송이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구하는 소송 이 말. 그러니까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이거 항고소송이네. 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법 4조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법률로 출발하면 다 뭐라고요? 대전제로 출발했으니까 목차가 문제의 소재. 그래서 1번이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어떤 소송이냐는 거예요. 취소소송이냐, 무효등 확인 소송이냐, 부작위 확인 소송이냐 하면은 4조에 있는 소송이라서 아무런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송의 뭔지를 정체성을 밝혀주는데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갑의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위 의무이행소송이다, 이게. 그러니까 의무이행소송이니까 하치소송도 아니요, 무효도확인 소송도 아니요, 부작위 확인 소송도 아니기 때문에 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송이 아니네. 그렇다면 어업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하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 인지와 관련하여 소위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죠. 그래서 의무이행소송은 반드시 앞에 소위 혹은 이른바 이런 말을 꼭 써주세요. 그거 소위 이른바 이건 뭐냐면 강학상 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소위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왜냐하면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강학상의 개념이구나. 소위 학설을 보면 권력분립 원칙상 그리고 의무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는 열거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부정한다. 자,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슨 의미냐면 행정, 사법, 입법으로 권력이 분리되고 분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는 법을 만들 때 집행작용 없고 뭐예요? 판단작용 없다. 그 다음에 행정부는 법은 못 만들 때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한다. 사법부는 법을 만들지도 못하고 집행은 못하지만 어쨌든 법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권력분립 원칙에 의하면 사법부는 뭘 못해요? 의무이행소송에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라는 처분을 판결로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의무이행소송은 지금 처분이에요. 처분을 청구한다고요. 사법부가 처분을 내려주는 거예요. 의무이행소송은 사법부가 처분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처분을 내리거나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라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처분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는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권력분립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의무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건 뭐냐면 입법 정책의 문제. 이거는 입법부가 인정하면 법률로 만들면 인정. 입법부가 법률로 만들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못함. 이런 뜻이에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건.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그 권한분쟁심 들어갔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검사의 수사, 기소권은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고. 그래서 입법 정책의 문제니까 법률로 입법자가 축소할 수도 있고 확장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있잖아요. 매우 좁은 범위로 확 줄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앨 수는 없어요. 헌법에 언급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 그다음에 의무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가 입법 정책의 문제니까 이런 분들이 행정법 제4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취소송, 무효도항해성, 부작용 소송 3개밖에 없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뭐다? 이 3개만 인정할 거야. 이게 열거적, 제한적이라는 해석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설은 자, 권력 분립의 목적을 보는 거죠. 권력 분립의 목적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이 있죠. 권리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견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이 목적인 것이지 권력의 견제를 통한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 권력 분립인 거죠. 통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법부가 법을 판단하긴 하지만 처분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아무런 일을 안 해. 법도 안 만들고 그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처분해도 처분도 안 해요. 그럴 때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걸 해줄 수 있어 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거기에 실질적 법치 국가 원리, 실질적 권력 분립의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권력 분립 목적을 보는 것은 실질적 권력 분립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사법부가 처분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에 제4조 1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소소송 땡땡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렇게 나왔어요. 그 변경이 바로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변경. 그래서 이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다. 문자 그대로 적극적인 변경으로 봐야 한다. 근데 이 적극적 변경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자, 판례가 4조 1호에 이제 다 여러분들 좀 배우고 오셨죠? 4조 1호에 취소 또는 변경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소극적 변경. 이거는 적극적 변경.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취소는 소극적 변경은 전부 취소예요. 전부 취소.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부 취소여야 되는데 일부 취소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 변경은 일부 취소가 아니에요.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에요, 이거. 전부 취소 새로운 처분의 발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이 있었는데 일부 취소를 하는 거죠. 요렇게 취소하고 요걸 남겨두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요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일부 취소다라는 견해가 있고 아니야. 요것의 전부 취소 후 요것의 새로운 발령이야.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요렇게 여기서 어떤 문구가 나오죠? 새로운 처분의 발령. 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기 때문에 요거, 가능하다, 의무이행 소송이 가능한 길을 열어두고 있다, 지금. 저 변경이란 용어가. 그게 적극적 변경이라는 견해예요. 적극적 변경을 보아야 한다는 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권력 분립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있고, 그 다음에 4조 1호의 변경이 적극적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4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예시규정이다. 이거는 예시규정이다. 그래서 취소송, 무효도항해 소송, 부작위 항해 소송 외의 소송도 인정할 수 있다.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가 없는데 처분 요건 이르적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일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사다 처분 요건 이르적의 1 사전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4 그다음에 다른 구제 방법 없는 경우 다 일사다. 이제 일사다인 경우는 제한적 허용설인데 그 일사다가 바로 뭐냐 이게 행정개입 의무가 발생하는 재량의 영으로 수축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판례가 보면 자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가 그거예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그러니까 검사가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 소송이다 그래요. 우리 판례가. 이거를 그러니까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소장을 썼더니 이거를 우리 판례가 뭐라고 이 소송을 정의 내려주냐 하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 소송이다. 그런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열거적으로 보고 있죠. 우리 판례가. 그럼 검토의 사안의 경우에서 항고소송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4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문명 항고소송의 형태로 의무이행 소송을 실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 이게 바로 긍정하는 견해예요. 이 긍정하는 견해는 명문으로 인정된 부작위 확인 소송을 사문화시키는 거죠. 부작위 확인 소송으로 갈 일이 없어요. 만약 이걸 인정해버리면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해버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없어져요. 그러면 4조에 있는 부작위 확인 소송을 뭐예요? 사문화시켜요. 뭘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사문화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학에선. 법학 영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화시키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죠.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해석으로는 부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타당하다죠. 이제 사안에 대한 평가를 내려줘야죠. 2번. 소위 의무이행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마지막 문장. 소위 의무이행 소송의 제기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소위 의무이행 소송의 제기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의무이행 제기가 가능하지 이렇게 쓴 거는 그냥 그 목차를 가지고 썼다가 이제 그 은는 이거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서 그냥 쓴 거예요. 상관없죠. 그 다음에 문제의 소재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목차 소결이 필요하죠 또. 그래서 3번의 소결은 뭘 본다? 목차. 로마자 3번의 목차, 엄연한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 여부. 소결, 엄연한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아니다. 그럼 마지막 설문 해결, 묻는 문제에 대한 답, 묻는 문제를 써주죠.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없다라기보다는 있지 않다. 있는가? 있지 않다. 없는가? 없다? 없지 않다. 있는가? 있다, 있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있다 반대말 없다 이런 건 없어요. 법학 세계에선 논리 세계에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느낌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소송 향기로는 이게 이제 끝판왕 문제였었고 자 그 다음에 또 3페이지로 가면은 자 그 항고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인데 취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냐 했을 때 이제 취소송이 이제 대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자 이거 가지고 쓰는 건데 약간의 이제 선행적인 우리 지식을 답안을 쓰는 약간의 선행적인 지식들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한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취소송의 대상에 관한 거죠. 취소송의 이제 대상 할 때 이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고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있고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고
처분이 있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있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거는 한정수식어가 아니라 서술수식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써요. 평가를 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데 요것만큼은 매우 독특하게 한정수식어예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이렇게 읽어요. 여기만. 이게 이제 요즘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청의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처분은 무조건 취소의 대상이 돼야 돼요. 거부 처분도 무조건 취소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게 이론설이에요. 이게 이론설인데 이 부분이 이원설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거 한정수식어인 경우는 이원설을 말하거든요. 이게 한정수식어가 돼버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걸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떤 논의를 거쳐 나왔냐면 자 19조와 자 2조 1항 1호로 해서 나오는 거죠. 2조 1항 1호.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해놓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정청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죠. 자,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읽냐면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데 그게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예전한 행정작용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예전한 행정작용에서 그 거부와 그 밖에 예전한 행정작용이 엮여지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렇게 엮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권력 행사는 뭐예요? 이거 행정청이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가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판례잖아. 요 판례가 공권력 행사에 관한 판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밖에 행정작용, 이 행정작용이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일 때 이 공권력 행사 밖에 행정작용과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할 때 이에 준한다 할 때 어떤 판례를 쓰겠어요? 요 판례를 쓸 거 아니에요. 요 판례를 여기다 넣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 밖에 행정작용 중에 행정청의 공법상에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사항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는 성질을 가진 행정작용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그래서 요거를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공권력 행사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이걸 묶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나와요, 판례가. 왜? 둘 다 자기 처분이라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예전한 행정작용이 같은 요 판례를 매개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읽혀요. 이렇게 읽는다고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그 거부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 거부는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신청한 행위가 뭐야 돼요? 처분일 거. 그 다음에 그 거부 행위가
그 거부가 아니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의 변동을 초래할 것.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거.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판례가. 그래서 그 시인 그거 구국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 신청인과 처분일 것에도 요 판례가 쓰이는 거죠. 요 판례가 쓰이는 거예요. 요 판례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 판례가 쓰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이렇게 한다고 요거를. 그러니까 처분이든 거부 처분이든 그 본질적 판례가 뭐다? 행정청의 공법상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성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의 본질이에요. 본질.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밖에 행정작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자, 행정입법이 있고 행정입법이 있는데 행정입법 중에 뭐예요? 법규가 있죠.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에는 행정행위잖아요. 공법상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가 있고 행정지도가 있고 사법형식 즉 민사계약 형식의 행정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민사 계약 형식의 행정작용을 말해요. 그러면 그 밖에 이 행정작용 중에 이에 준한다. 즉, 요걸 통해서 이에 준하는, 이 성질을 갖고 있는 행정작용이 뭐냐 그랬더니 저거죠. 요거는 처분적 법규,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것밖에. 저거 떨어지면 그러면 저게 없는 요거 공법상 계약, 그다음에 없는 행정지도, 그다음에 없는 사법형식 이제 민사계약형 행정작용, 그다음에 여기에 비권사 비권력적 사실행위. 요 네 개 있잖아요. 요 네 개는 저 판례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이란 판례 통해서는 절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못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렇죠? 못 되는데 공법상 계약의 해지, 그 다음에 비권사 명단 공표 행위, 그 다음에 매몰 후보지 선정 행위, 그 다음에 행정지도 중에 행정지도 중에 저거 하는 거 있었죠? 경기도 경기도 선관위원장한테 한 행정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민사계약 형식에서 조달계약의 해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공법상 계약 영역에서의 해지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명단 공표와 멤버 후보지 선정 행위는 말 그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그 다음에 경기도 선관위원장은 행정지도 당사자의 임의적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사계약은 민사계약 영역에서 해지이기 때문에 종래에는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는 감히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요 판례 때문에 감히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을 명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범죄성과를 직접 발생시킨다. 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봐라, 이것도 될 수 있겠네. 그랬더니 이 해지 이후에 해지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지 이후에 어떤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지 이후에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경기도 선관위원장도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달계약 해지도 해지 이후에 있는 어떤 법적인 의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불이익이 뒤따른다. 뒤따른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규정. 그러니까
따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따르지 않을 때는 불이익이 뒤따른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명단 공표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수치심 자극, 명예훼손 수치심 자극이고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 후보지 선정은 뭐예요? 유출, 유사물 혹은 유사물의 누설로 인한 뭐 식수원 오염, 농경지 오염,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 따르지 아니하면 이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규정, 요것이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그래서 관행실법태를 통해서 요 판례를 통해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적 측면, 그 다음에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 등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그 다음 법치 행정의 원리, 그 다음에 처분행한 행정청과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해야 된다. 이게 관행실법태는요, 요 판례를 통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라는 용어를 빼냈어요, 판례가. 행정청이. 근데 이게 서술 수식어가 아니고 한정 수식어란 말이에요, 요거는 한정 수식어예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있고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공법상 계약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가 있고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법상의 계약의 해지가 있는 거예요. 행정청의 행위로.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거예요. 이게 관행실법도 판례의 태도의 태도. 됐죠? 요것만 이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풀이를 하는데 시험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단계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자, 무슨 얘기냐면 뭐 명단 공표라든가 메모리 후보지 선정해 보자고요. 명단 공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문제의 소재 있고 대전제 있고 첫 번째 문제가 첫째 명단 공표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 한 단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안 된단 말이에요. 저 판례를 통해서는.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문제된다. 관행실법적 판례트고 그다음에 마지막 설문 해결. 이렇게 여기가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여기 3페이지부터 있는 거 쭉 우리가 한번 똑같은 목차, 똑같은 문제 풀이 틀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되게 쉬워요. 쟁송법은 정말로 쉬워요. 알고 보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